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판결이 대선 판도를 뒤집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애틀랜타 주요 수도관 두 곳이 파열되면서 시 전체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총기를 제조하고 밀매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길은 인근 주택과 전선까지 번지면서 대규모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탄산음료 섭취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이 불공정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로 대선 행보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 표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이번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It was a rigged trial. We wanted a venue change where we could have a fair trial. We didn't get it. We wanted a judge change. We wanted a judge that wasn't conflicted. And obviously he didn't do that.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ppealing this scam. We're going to be appealing it on many different things. He wouldn't allow us to have witnesses. He wouldn't allow us to talk. He wouldn't allow us to do anything. 대선판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If I could do cartwheels, that he got convicted, I would do cartwheels. I'm so ecstatic that people came through. I'm still voting for Donald Trump. I think this whole thing has been a mockery. I'm embarrassed for our country. 다만 이번 판결 자체가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판결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일부 등을 돌릴 수는 있지만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때마다 지지율이 급등했던 만큼 오히려 충성도 높은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는 지지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No evidence that people have moved away from Donald Trump. No evidence that they've moved towards him. The undecided just maybe giving Joe Biden another look. It's too close to call.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거일은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됐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실제 복역 아니면 가택연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미국 선거법상 대선 출마와 관련해 기소나 유죄에 대한 제약이 없는 만큼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혹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대선이 끝난 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되고 선거운동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주요 수도관이 파열돼 도시 전체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유역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도시 정수장과 연결된 48인치 수도관과 32인치 수도 본관이 파열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로 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압이 매우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특히 오후 5시에는 시 전역에 단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반드시 물을 끓여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공공식수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물주의보는 샘플링 테스트 이후 공식적으로 해제 발표가 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파열로 수족관과 동물원 등 여러 주요 관광 명소가 폐쇄됐고 병원과 공공서비스 기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불법 총기 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타로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 남성이 중국으로부터 총기 관련 부품을 수입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토안보부와 세관 국경보호국과 함께 제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산타로사 지역의 500블럭 엘 캐피탄 웨이에서 44살의 본 김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자택에서는 고스트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3D 프린터 등 불법 총기 제조와 밀매 관련된 증거물이 발견됐습니다. 또 김 씨는 대용량 탄창과 탄약 그리고 19정의 총기를 소지했고 그 가운데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2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김 씨에게서 필로폰과 마약 제조 증거물도 함께 발견해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총기와 탄약 소지, 돌격용 무기 제조와 소지, 그리고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소노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LA 주택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 집으로 불길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그라나다 힐즈 스트릿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에 붙은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쉽게 꺼지지도 않아 추가 인력과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화재 규모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길은 인근 주택으로 번졌고 주택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도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 코드가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일반 상점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탄산음료가 유통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시중에 판매 중인 존스소다 컴퍼니의 메리 존스 탄산음료에서 마리화나 성분인 TH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해당 음료 라벨에는 THC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 측에 경고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공식적인 마리화나 가게에서 THC가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외에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가게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버지니아주의 해변 2곳이 배설물과 관련된 박테리아가 발견돼 수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노퍼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오션뷰 해변 2곳인 캡틴스 쿼터스와 피프스 베이 비치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구균 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구균 박테리아는 공공수역의 대변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질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구균 자체가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장구균 수치가 높은 물에 들어가거나 접촉할 경우 위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박테리아 수준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현재 영향을 받는 해변에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LA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협박성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PD는 오늘 포터렌치 커뮤니티 스쿨의 화장실 칸막이에서 총기 난사라고 적힌 그래픽 낙서와 성적인 내용의 그림이 발견돼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현재 확실한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계속해서 순찰 인력을 늘리고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토렌치 커뮤니티 스쿨은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나오는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일부 모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알리는 경고음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설정돼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미 전역에서 12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테슬라 자동차 2012년부터 2024년 모델 S와 2015년부터 2024년 모델 X, 2017년부터 2023년의 모델 3, 2020년부터 2023년의 모델 Y가 포함됐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리콜 문제와 관련해 104건의 결함 신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오는 6월부터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인 BHC가 LA 한인타운에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BHC 치킨은 오늘 LA 한인타운에 체프만 플라자에 가맹점을 오픈하고 한인들과 주류 시장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승부수를 내걸었습니다. BHC 측은 기존의 대표 메뉴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 고객들의 입맛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한식 메뉴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치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식사 대용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피스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 다양한 콤보 메뉴로 저희가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BHC는 샌디에고의 소렌토밸리 지점도 오픈해 입지를 강화하고 앞으로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류 사회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새로운 3단계 휴전안을 제안했다며 하마스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쟁이 곧 휴전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의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 휴전안의 핵심은 영구적인 정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 동안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내용입니다. Here's what it would include. A full and complete ceasefire, a withdrawal of Israeli forces from all populated areas of Gaza, release of a number of hostages. 협상이 타결돼 2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생존 인질을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철수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자 지구의 재건 계획이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안을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했다면서 하마스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Hamas says it wants a ceasefire. This deal is an opportunity to prove whether they really mean it. Hamas needs to take the deal. 하마스는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을 하마스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가자 전쟁이 곧 휴전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두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북한은 군 정찰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지난 27일 북한이 발사한 군 정찰 위성 문제로 모였습니다. 사전 보고에 나선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재작년부터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100차례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 이행 의무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을 값비싼 불꽃놀이에 탕진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The launch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fireworks. Meanwhile, its leaders are enjoying luxury goods and showing off their military arsenal. 미국 역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며 이를 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But two council members, China and Russia, continuously block the Security Council from speaking against the DPRK's behavior.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문제라고 맞섰고 러시아는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당사국으로 참석한 북한은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이고 보편적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Will continue to proudly exercise its sovereign right, including the one to satellite launch. 이날 유엔 안보리가 결의 채택 등의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에서 모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 공개 이후에도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위법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찍었던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움직였다는 걸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작년 9월 무렵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직원을 또 서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최 목사가 지목한 직원은 대통령실 조모 과장, 지난 봉하마을 방문 때도 동행하는 등 김 여사의 행사와 일정 등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이후 조 과장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소개해주겠다는 전화가 왔고 곧이어 담당자 휴대폰 번호도 문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보훈부 직원과 자신이 직접 통화도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어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이 김창준 의원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 측에 언질도 받았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는 조 과장과 보훈부 직원 통화는 다 녹음했다며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측은 당시 담당 직원들과 대통령실 파견 직원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김 전 의원의 안장 가능성을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은 그제 대검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제출받은 증거들을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20년 동안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한결같이 부모된 입장에서의 바람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걱정이 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주택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입니다.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무언가 좋은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학자금은 5-9 플랜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인출 시에 그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 유예가 되고 또 학자금으로 이용 시에 연방세가 면제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금, 저희가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정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고소득자인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한 달에 $100씩만 생명보험에 불입해서 나중에 자녀분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학자금 상승으로 인하여 막상 사용 시점에는 학자금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녀분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 1년에 $5,000씩 6년 정도를 생명보험에 넣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자녀의 그 생명보험금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생명보험금을 지정하고 그리고 돈이 복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커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게 되면 30-40년이 지나면 처음에 불입한 $30,000가 나중에는 몇십만 달러의 훌륭한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가입 조건은 부모 중에 그 한 분이 자녀가 가입하는 생명보험 금액과 같거나 더 많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나는 아직 생명보험이 없다고 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기간성 생명보험을 한 달에 몇십 달러의 보험료를 내시고 가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 적은 금액으로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재정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품을 선택하실 때에는요. 가급적이면은 변동성 상품이 아닌 인덱스 상품을 선택하시어 원금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자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꾸준히 돈이 자랄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